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당신은 어디쯤인가요? 중에서 일부분인데요. 책 함께 읽어볼게요. 이동훈 작가의 검지가 그랬어 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이동훈, 동물계 사람과 사람 속 호모사피엔스. 생각보다 나이가 적지 않고 안타깝게도 하버드대는 나오지 않았다. 체구가 작은 편이며 주로 서울에 살면서 강북 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잡식성이라 밥뿐만 아니라 고기도 잘 먹는다. 요즘은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만화책을 좋아했다. 성격이 온순한 편이며 사람 말을 잘 따르고 공격성이 지극히 낮다. 내성적이라 자주 자리를 피한다. 그 외 특이한 사항은 없다. 네, 그러면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검지가 그랬어. 공터에서 사제 권총에 맞아 숨진 20대 남성 발견. 오늘 3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주민센터 인근 공터에서 20대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빌라에서 살던 주민이 총성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도착할 당시에 이미 남성은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였지만 목격자나 CCTV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망 당시 남성은 전화번호부로 만든 방탄조끼를 착용하였으며 남성 옆에는 불법으로 제조된 사제 권총 한 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BC 뉴스 김미진 기자. 어제 사제 권총 사고, 목격자나 증거가 없어 경찰 조사 난항. 어제 새벽 경기도 고양시 생신동 공터에서 20대 남성이 권총에 맞아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주차 중인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의 피해자 혼자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 사제 권총으로 사제 방탄복을 시험하려던 유튜버. 지난 3일에 발생한 사제 권총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유튜버 장모 씨가 사제 권총과 사제 방탄복을 실험하는 영상을 찍으려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떨어진 장모 씨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 경찰은 장모 씨가 전화번호부를 엮어 만든 사제 방탄복을 입고 자신에게 권총을 쏘는 실험을 한다는 소개 영상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며 실험을 준비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총성 외에 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신고자의 증언에 따라서 혼자 영상을 찍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사 중에 부서진 권총 잔해를 수집하여 정확한 발사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경찰서 수사과 과장 김경위는 최근 유튜브에 고층 빌딩 옥상에서 묘기를 부리거나 난간에 매달리는 등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따라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 나는 내 방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과 침대만으로도 꽉 차는 작은 방이지만 유달리 좁게 느껴졌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인데도 내 맘은 답답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다. 상처가 난 검지손가락 대신 중지손가락으로 기사 중 하나를 클릭했다. 지난주에 발생한 사제 권총 사고 뉴스 기사였다. 난 억울하다. 나는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그냥 총이 발사된 것 뿐이었다. 나는 광준이를 쏘지 않았다. 겨누기는 했지만. 그것도 광준이 스스로 한 행동이었다. 내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를 향해서 겨눈 거였다. 그날 저녁에 광준이가 전화를 했다. 이따 밤 12시까지 공터로 나오라는 연락이었다. 나는 물론 거절했다. 싫다고도 했지만 광준이는 나오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 12시가 넘어서 공터로 갔다. 밖에는 사람도 차도 거의 없었다. 다들 월요일을 준비하는 듯
일요일 밤이라서 동네는 조용했다. 공터는 빌라들이 많은 주택가를 벗어나서 아파트 건축 현장 근처에 있었다. 명문대를 다니는 광준이는 졸업만 해도 웬만한 대기업에 취직이 가능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브이로그라고 해서 일상을 찍어서 올렸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직접 개조해서 만든 활로 서로를 쏘고 장난을 치는 영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화살촉이 고무였지만 활을 강하게 만들어서 맞으면 피멍이 들 정도로 위험했다. 하지만 조회수가 높아지자 광준이는 아예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실험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 재밌어서인지 장난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칼을 날카롭게 갈면 고무판을 몇 겹 겹쳐서 수제 방검복을 만들었고 폭죽을 모아서 터뜨릴 때는 목장갑과 얼음물을 준비했었다. 그리고 그날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권총과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둘러싸서 만든 방탄조끼를 들고 왔다. 공터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광준이는 촬영을 준비 중에 있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광준이는 늦게 온 나를 보자마자 욕을 했다. 나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지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뭐 하면 되냐고 곧장 물었다. 광준이는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아주면 된다고 했다. 나는 무슨 소리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광준이는 충격에 넘어지기는 하겠지만 관통은 안 될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마도 테스트를 해보았을 것이다. 아무리 광준이라 해도 테스트 해보지 않고 총에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사람을 쏜다는 거부감에 거절을 했지만 광준이는 막무가내였다. 그냥 잠깐이면 된다. 한 발이면 끝이다. 어차피 내 얼굴은 나오지도 않는다. 자기가 다 알아서 찍고 멘트도 할 거다. 나는 별수 없이 알았다고 하고 광준이가 카메라를 세팅하기를 기다렸다. 총은 조잡했다. 회전식 탄창이 달린 리볼버 형태였다. 인터넷에서 파는 모델건을 개조해서 만든 것 같았다. 서로 다른 부품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납땜을 해서 이어 붙였다. 화약 총알을 발사하는 형태 같긴 했지만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다. 총알도 진짜 총알처럼 앞부분에 금속으로 된 탄두가 있고 화약이 들어있는 탄피까지 있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권총보다는 괜찮아 보였다. 어차피 총알도 2발밖에 없었다. 나는 무사히 끝날 줄 알았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무심코 세팅하는 광준이를 겨냥했을 때부터 문제였다. 카메라를 설치하던 광준이는 총을 겨눈 날 노려보았다. 하던 걸 멈추고 나에게 다가와서 비웃었다. 장난하냐? 쏘려고? 나 쏘고 싶었어? 그래 쏴봐. 그리고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총을 자신의 관자놀이에 댔다. 광준이는 그러면서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때였다. 탕 소리와 함께 불꽃이 눈앞에서 튀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동훈 작가의 검지가 그랬어 라는 작품에는 광준이와 있었던 일들이 담겨 있는데요.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책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